저는 2016년에 신경과 전문의가 됐는데요. 말초신경을 세부 전공하고 2023년에는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제일 후회되는 게 있어요. 바로 환자 볼 때 먹는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 만성 통증에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다는 건데요. 제가 말초신경 전문이다 보니까 여러 병원을 돌다가 온 통증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족저근막염이다, 정맥류다, 디스크다 이런 소견으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 마지막에 신경과로 오시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해드릴 게 없다 보니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는 뭐라도 해드릴 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매일 먹던 국수만 끊었는데 발통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밀가루를 아예 끊어봤더니 막 여기저기 화끈거리던 이상한 증상들이 좋아진 경우도 진짜로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가 뭔가를 해서 환자가 더 나빠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약 먹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으니까 근데 먹고 싶은 거를 못 먹는 약간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너무 좋은 무기가 생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만성통증 환자분한테는 꼭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안 좋은 음식들, 설탕, 밀가루, 액상과당, 식물성 씨앗기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통증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주변에 어디가 아파서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먹거나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디가 아프다는 거는요, 염증이 있다는 거죠. 통증은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증상이니까요. 원래 통증은 우리 몸이 다쳤을 때 회피 행동을 취해서 더 다치지 말라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통증 신호가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증 시스템의 설정 값이 좀 예민하게 바뀌어버린 상태인데요. 왜 안 좋은 음식들이 이 통증 시스템의 설정 값을 바꾸느냐? 우리가 먹는 안 좋은 음식들 그 자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통증 신호를 자꾸 켜는 거죠.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뇌가 쓰는 대로 바뀐다는 거. 반복된 행동을 하다 보면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자꾸 뇌에 통증 신호가 올라오면 통증을 인식하는 수용체도 예민해지고 통증을 인식하는 그 회로도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자극에도 통증 신호가 전달돼서 계속 통증을 인식하는 만성 통증의 상태가 되는 거죠. 설탕, 밀가루처럼 정제 탄수화물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과도한 포도당이 단백질이나 지질과 결합한 형태인 당독소,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게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 확인하는 당화 혈색소, 이게 최종 당화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최종 당화 산물들은 신경세포에 있는 RAG라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 그 자체로 염증성 신호를 켜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밖에도 고혈당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근육 내의 운동신경 세포도 비정상적으로 좀 활발해지게 되거든요. 그 말은 가만히 있는데도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오십견, 디스크, 다리가 아프거나 쥐나는 증상들을 자주 경험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인지 만성 통증 환자분들 피 검사를 해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가 꽤 많아요. HDL이 낮고 중성지방이 높고 당화혈색소가 높고 간 수치가 높고 또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저는 만성 통증 환자분들한테 꼭 끊으라고 말씀드린 것이 믹스커피, 바닐라라떼, 탄산음료, 주스, 술, 면, 빵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를 많이 드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끊는 것만으로도 드라마틱하게 통증의 빈도가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말을 믿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성 씨앗기름은 왜 만성 통증에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나쁜 기름에는 리놀렌산이라는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리놀렌산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염증은 통증 신호를 켜게 되고 만성적인 염증은 통증 신호 전달 경로를 예민하게 만들고 그러니 만성 통증이 생기겠죠. 또 리놀렌산은 산화되기 쉬운 지방산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도 망가뜨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대사가 잘 안 되니까 혈당이나 대사증후군 이런 거를 또 만들고 또 앞에와 같은 원리로 더 통증을 가속화시키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나쁜 음식들에 오랫동안 노출됐다, 오랫동안 먹었다, 장이 좋지 않겠죠? 장벽 세포가 약해져서
새로운 것들을 장에서 걸러주지 못하고 영양 흡수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장내 세균총에 불균형이 생기겠죠. 유해균이 너무 높다거나 균의 다양성이 너무 적다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있으면 장에서 염증성 물질들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런 염증성 물질들이 말초신경 말단을 계속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뇌신경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있으면 장에서 뇌로 또 다이렉트로 통증 신호가 과도하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신의 통증 감수성이 증가되겠죠. 실제로 장과 뇌의 연결, 미주신경, 장내 미생물 관련한 연구는 파킨슨 환자에서도 많이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멍해지거나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브레인 포그가 있다, 어지럽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안 좋은 음식들부터 끊어야 되겠죠. 내가 어디가 아프다면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나쁜 기름, 가공식품, 배달음식, 인스턴트는 끊어야겠죠. 그런데 혹시 나는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살겠다 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을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지금이 기회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나름대로 내 몸에서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몸 좀 챙기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몸은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시간이 더 지날수록 되돌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진짜 병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먹는 것을 바꿔보시는 것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식습관, 먹는 것도 습관이라서 바꾸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행동을 바꾸기가 어려운 게 그 변화가 나한테 진짜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신을 드리려고 이 복잡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안 좋은 걸 안 먹은 다음에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염증을 잡아주는 항염 효과가 있는 것들을 먹으면 좋겠죠. 그 중에서 오메가3는 대표적인 항염 영양소인데요. 이런 좋은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동물성 식품, 고기, 생선, 계란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십자화가 채소,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이런 것들을 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익힌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닥터 라이블리 선생님의 스무디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또 면역 기능, 세포의 대사 기능 회복을 해야 되니까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미량 영양소도 챙겨주시면 좋겠죠.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도 처음에는 먹는 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하는, 그동안 도움을 주지 못한 수많은 환자들 생각이 나서 좀 속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의학 박사까지 했는데 전문가가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기능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을 공부하게 됐고 조금은 새로운 접근으로 환자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학 박사라는 저도 먹는 게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겠어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일반인 분들은 당연히 와닿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저기서 반복돼서 좀 지겹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플 때 진통제부터 먹지 않고 오늘 나 뭐 먹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응원해 주신다면 꼭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셔서 이런 이야기가 지겹게 반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 뻔한 이야기, 그렇지만 저는 이게 식단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원래 진리는 뻔하다고 하잖아요. 안 먹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시 궁금했던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만약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